수시에서 비교과의 힘이 빠지면서 내신이 유리한 일반고에 상위권 아이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고 수학 내신 난이도는 상승 중입니다. 우리 노원구 주변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일반고 중에 대진여고, 용화여고, 청원여고가 있습니다. 오늘은 수미사 중계관의 김동영 고등부생님과 함께 새 학교의 수학 내신 문제 유형과 난이도를 분석해보고 나중에 내신 1등급, 수능 1등급까지 준비해 볼 수 있는 수학 학습법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계관 고등부 김동영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대진여고는 주변 학교에 비해서 문제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용화여고나 청원여고의 학교 시험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새 학교의 난이도는 변화가 있는 중일까요? 원래대로라면 대진여고, 용화여고, 청원여고 순으로 난이도가 좀 낮아진 상황이거든요. 원래는. 근데 올해부터 특히 청원여고 같은 경우는 지난 중간고사에서 1등급을 맞았던 학생이 4문제를 못 풀 정도로 아이들 표현으로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렵게 시험 문제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여학생들이 예전하고 다르게 이과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대부분 이과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2과목을 동시에 합니다. 학교마다 진도가 다른데 이 세 학교는 어떤 과목들로 학습을 하고 있을까요? 대진여고는 2학년 때 수원, 수투 기하를 하고요. 3학년 때 확통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화여고는 2학년 때 수원, 수투, 확통, 3학년 때 기하를 진행하고 청원여고 같은 경우는 수원, 수투, 확통, 기하를 2학년 때 모두 다 나갑니다. 그래서 2학년 이과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많은 상황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1학년 1학기에 상, 2학기에 하, 결국 1학년 때 2과목을 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3과목 또는 4과목을 하게 되는 거네요. 그런데 학교마다 공부를 하는 범위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 중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선택을 하실 때 학교별 진도를 미리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새 학교의 문제수와 배점 그리고 서술형 문제 비중 그리고 서술형 문제 대비 비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네, 작년과 올해 학교별 서술형 문항수하고 배점은 여기 표에 올려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서술형 문항이 많아졌고 배점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특히 청원여고는 작년에 단답형 2문제, 서술형 2문제 총 30점이었다가 올해 단답형 9문제, 서술형 2문제 총 46점으로 배점도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평소 서술형 대비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상위 등급 맞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 수미사에서는 3노트 시스템을 통해서 평소 서술형 연습을 꾸준히 시키고 매 수업 시간마다 학생들의 오답 노트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은 특히 고등학교 내신의 논술형, 서술형 문제 비중을 늘린다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풀이 과정 쓰는 연습을 잘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수미사 중계관 고등학생들은 내신 대비를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을까요? 고등부는 매 학기 시작이 내신 대비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시험 전 3, 4주 전부터 선생님들의 총정리 프린트 그리고 각 학교별 주변 학교 모든 기출 문제로 실전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널 프린트하고 오답 노트로 최종 점검을 한 뒤에 시험을 보러 갑니다. 새 학교가 난이도가 최상위로 나왔을 때 어느 정도 교재까지 풀어야 내신 1등급이 가능할지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수능까지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멀리 보고 수능까지 1등급을 대비를 한다면 평소에 어떤 교재로 공부를 해야 할지 어떤 부교재들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학교 모두 부교재를 따로 쓰지는 않고요. 대진여고와 용화여고만 학교 프린트를 나눠주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진여고 학교 프린트는 중단원 문제, 모의고사 기출, 수능 기출까지 들어있는 프린트라서 시험 전에 꼭 풀어보고 시험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용화여고 학교 프린트는 난이도가 쉬워요. 그래서 정리용으로 한번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학교 내신과 수능에서 1등급을 준비하신다면 1학년 때는 기본 정석, 센, 일품, 심화 규제인 블랙라벨과 추가로 실력 정석까지 푸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대비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마풀 같은 유형별 학습서로 총정리를 하시고 자이스토리 같은 모의고사 기출, 수능 기출 문제를 다루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EBS 연계 규제인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까지 공부를 하셔야 1등급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대진여고, 용화여고, 청원여고는 전국고
자사고나 대치동 소재 고등학교에 비해서는 내신이 그래도 유리한 편입니다. 따라서 수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많을 건데 결국 수능 최저 등급도 맞춰야 됩니다. 이번 방학에 내신도 챙기고 수능도 챙기려면 예비 고1, 2, 3 학생들의 방학 활용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한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학습 전략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학년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예비 고1 학생들의 경우는 본인 레벨에 맞게 공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당연히 고등학교 가서 최상위 등급을 맞기를 원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수원, 수투까지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방학 동안에 수상 심화도 복습을 하셔야 될 겁니다. 하지만 예습이 덜 되어 있는 학생들 그리고 수학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경우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센 같은 중급 교재로 수학 상하 총정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고2 같은 경우는 수능 과목이 시작이니까 정규 시간에 수원 그리고 2학기에 배워야 될 수투 선택 과목인 확통 기하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수학 공부에 대한 부담이 많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잘 버텨야 내년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고3 학생들의 경우는 수원, 수투, 모의고사에 대한 통달이 필요하고요. 선택 과목인 미적분, 문과 같은 경우는 확통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는 정말로 중요한 시기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수능의 35%가 재수생, N수생, 반수생이었다고 합니다. 저희 학생들이 수능을 본다는 것은 그들과의 경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비 고3 학생들은 겨울방학 동안 수능 범위가 끝나 있어야 되므로 이번 겨울방학의 수학 학습 전략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비 고1 학생은 대입에 반영되는 첫 시험을 보게 됩니다. 예비 고2 학생은 수능 시험 범위가 시작되기 때문에 진도가 빨라지고 내용은 더 어려워지고 풀어야 되는 교재 수는 굉장히 늘어납니다. 예비 고3 학생은 본격적으로 수능을 대비해야 되는 학년입니다. 우리 학생들 모두 수미사, 중개관, 고등부 선생님들과 함께 내신 1등급, 수능 1등급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진여고, 용화여고, 청원여고에 대한 내신 대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세 학교 중에서 아이들이 좀 어려워했던 특히 순열조합 문제가 이번에 어려웠기 때문에 그 문제 중에 하나를 가지고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진여고 2학기 말고사 14번 문제였고요. 문제가 사실 어렵지는 않은데 아이들이 워낙 순열조합이 약하다 보니까 두 가지 풀이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자 의자 6개가 있고요. 거기에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이 이제 앉기로 했다. 근데 여학생 2명은 이웃하고 남학생 3명 중에서는 2명만 꼭 이웃하게 앉히시오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풀이로 한번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 보통 많이들 푸는 풀이는 그냥 여기다 놓는 거죠. 여학생 2명 이웃해야 되니까 여학생 2명을 요 1번 자리, 2번 자리에 놓고 남학생 2명을 이렇게 경우를 그냥 나열하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여학생 2명 이웃하게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남학생 2명을 이렇게 남남 요 4번, 5번 자리에 그리고 여기는 하나가 비어 있겠죠. 여기 2개 비어 있고 여기 하나 비어 있고 그다음 다시 여학생 2명 그리고 남남 이렇게 그리고 여학생이 한 번 더 옵니다. 여학생 2명 이웃하고 남학생 2명 이웃하고 여기 자리가 비고 다시 여학생 2명 이웃하고 한칸 비고 남학생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이 여학생이 이렇게 오고 남학생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경우를 나눠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학생 3명 중에 2명만 이웃해야 되기 때문에 남학생 1명이 들어갈 자리는 이 자리밖에 없어서 이 경우는 한 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자 남학생 3명 중에 2명만 이웃해야 되는데 그 1명이 들어갈 자리가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그러면 3명이 이웃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요 남학생 2명하고 이웃하지 않으려면 이 자리밖에 남학생 1명이 못 들어가니까 한 가지. 그리고 이 경우는 남학생은 여기 들어가면 안 되죠. 3명 다 이웃하니까. 그러면 여기밖에 못 들어가니까 또 한 가지. 그리고 여기 2명 옆에 남자가 들어가면 3명 이웃하는 거니까 여기밖에 못 들어갑니다. 이거 한 가지. 그리고 이 경우는 남학생이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되고 왜 이 2명과 이웃하지만 않으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 2가지가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일단 되는데 자, 근데 요게 뒤집힐 수 있잖아요. 요 줄을 아예 뒤집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곱하기 2까지 하면 총 12가지가 첫 번째 경우를 따진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여학생, 남학생들만 넣어주면 되니까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자, 12가지에다가 곱하기 여기 예를 들어서 이 경우라고 치면 여기 여학생 2명 배열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남학생 셋 중에 여기 따로 떨어질 학생 1명을 뽑아야 돼요. 그래서 30,
따로 떨어질 남학생 1명 뽑고, 그리고 이제 여학생 2명 자리 바꾸고 이 남학생 2명 자리 바꾸는 거 2팩 곱하기 2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3 곱하기 4에서 144가 답이에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틀렸고요. 근데 저는 다르게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풀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그 의자를 정해놓고 거기에 여학생들, 남학생들이 자리를 정하셔도 되고, 우리가 하던 대로 보면 남학생 3명 중에 2명만 이웃하라고 그랬고 여학생 2명 이웃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남학생 3명 중에 남1, 남2 얘네는 이웃할 거고 남3 얘는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여학생 1명, 여학생 두 번째 얘네 이웃할 거고요. 그럼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의자 하나가 남게 되는데 그 의자도 사람으로 취급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보시면 지금 얘네를 배열하고 이 두 덩어리는 붙어 있으면 안 되죠. 지금 남학생 3명 중에 2명만 이웃하기 때문에 얘네를 이웃하지 않게 넣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이웃하지 않게 넣을 때는 상대방을 먼저 배열하고 그 사이사이에 끼우면 되니까 일단 요거 먼저 여학생 2명하고 의자를 한 덩어리 치고 이거 얘랑 배열하면 2팩이 되고요. 그리고 자 여학생 2명끼리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팩. 그리고 나서 자 이 두 덩어리를 여기 중에 두 자리를 선택해서 집어넣을 건데 먼저 해결할 건 자 남자 셋 중에 혼자 떨어져 있을 아이를 한 명 골라주는 겁니다. 3C 얘를 고르면 나머지 자동 결정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두 덩어리가 나왔죠. 이 두 덩어리를 요 자리 중에서 두 자리 선택해서 넣는 거예요. 뭐죠? P죠. 그래서 3P2 세 자리 중에서 두 자리 선택해서 집어넣고 그럼 뭐가 남았냐면 이제 얘네 자리 바꾸는 게 남았죠. 그래서 요거 남학생 자리 바꾸는 거 2팩, 얘네 자리 바꾸는 거. 그럼 정리를 해보면 요거 4고요. 요거 3, 자 3이 6이 12. 그래서 144. 요게 훨씬 깔끔한 풀이고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순열조합 문제 중에 한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봤고요. 고등학교 시험이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많이 막혀요. 특히 순열조합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자, 열심히 연습하시고요. 이런 심화 문제들, 물론 이 문제는 심화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아이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거죠. 저희 중계관에 오셔서 우리 수학 선생님들과 함께 수학 실력을 키워봅시다.